네, 안녕하세요. 2017년 온라인 진로 체험 페스티벌의 사흘째, 3일째 막이 올랐습니다. 여기 이곳 A큐브 무대에서는요, 원격 영상 진로 멘토링이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저희가 4차 산업 혁명에 해당하는 그런 기술 분야의 전문 멘토님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궁금증들도 풀어보고, 그리고 진로적인 관점에서 우리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질문을 받아서 진행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MC 이선정이고요. 오늘 모신 멘토님들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로라망이라는 IoT 망에서 이렇게 위치를 트래킹하는 서비스를 지금 만들고 있는 조우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LGU 플러스에서 그 요즘 TV 광고 많이 나오시죠? IoT 애톰이라고. 그 IoT 관련해서 전략이나 사용자 경험을 기획하고 있는 이용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두 분께서 실제로는 이제 하시는 분야라든지 본인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간단히 보내주셨어요. 네, 그 영상을 보기 전에 저희가 이번 5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지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 개념을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지금까지 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보통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게 1차. 네, 이럴 때 이제 증기기관이 발명이 됐던 그때를 가장 많이 기억을 하는데, 또 2차 산업혁명은 그 다음에 전기가 나왔을 때, 네, 그때 또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산업과 사람들의 생활이 변화했던 그런 변화가 일어났고요.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에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화가 되면서 사람들의 삶을 통째로 바꿔놨던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지금까지 쭉 누적되어 온 이런 여러 기술이라든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융합이 된 그런 형태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빅데이터, 오늘 말씀하신 IoT, 이런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되어서 서로 소통하고 또 그것으로 사람들의 생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이런 것들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는 그냥 트렌드가 이러니까 뭐 이쯤이면 혁명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아니고, 그것으로 사람들의 어떤 삶에 대한 인식, 생활을 하는 방식이 통째로 바뀔 때를 이제 혁명적이라고 부르고, 그걸 이제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간단하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오늘 두 분 멘토님을 모셨는데, 이제 저희 먼저 LG에서 우리가 약간 아직까지는 IoT가 뭘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사물 인터넷을 한눈에 보여주신 영상을 준비해 주셨어요. 한번 보고 돌아올게요. 가정용 스마트홈 서비스를 하는 그 주요 그 서비스의 어떤 시나리오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보통 이렇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게 되면요, 알람 설정에 의해서 자동으로 어떤 그 내가 듣고 싶은 음악 같은 것들이 틀어진다든지 토스트가 구워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반복적인 일상에 대한 것들을 내가 미리 설정을 하고 자동으로 이런 생활들이 가능한데요. 또 보통 집에서 이렇게 외출을 하게 되면 뭐 전기불은 다 끄고 외출을 하는지 문은 잠겨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반복 확인을 하거나 되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외출 모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한 번에 뭐 전기라든지 아니면 스위치 이런 것들이 다 꺼지게 되는 그리고는 뭐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상당히 더워서 그 누진세 때문에 뭐 사회적인 논란이 되게 많이 됐었는데요.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 에너지미터라는 제품 통해 가지고는 실시간으로 내가 전기를 어느 정도 쓰고 있고 그게 전기 요금으로 얼마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다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그 홈 CCTV 망카라는 제품이 이제 그 반려견 가지고 계신 분들 통해 가지고는 되게 호응이 많이 됐는데요. 저런 이제 그 스마트 피더라고 해서 1인 가구들 많으시고 뭐 개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많으신데 원격에서 먹이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개가 어떻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관찰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퇴근하기 전에 먼저 뭐 집이 따뜻하게 데워져 있다거나 아니면 뭐 몰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받아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설정을 하고 집에 가면 마치 따뜻한 가족들이 맞이해주는 어떤 1인 가정에 사시는 분들은 집에 오면 텅 비어 있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되게 감정적으로 좀 그런 분들이 있으신데 아무튼 미리 불도 켜져 있고 누군가가 나를 맞이해주는 웰컴 서비스 같은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는 키친 저렇게 모드? 스마트폰으로 음성 제어도 가능하고 저희가 그 허브에서 저희가 뭐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 그냥 음성으로도 뭐 불을 켜달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일러를 온도를 높여달라든지 이런 것들도 원격으로 다 음성 제어가 가능한 그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 여성분의 어떤 하루 일과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서비스들이 노출이 되고요.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어떤 가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사물 인터넷이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봤는데 한 여성분이 집에서 일어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뭔가 원격으로 뭔가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을 사전에 본인이 설정을 해놔야 가능하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뭐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사실 꿈꾸는 세상이 있거든요. 이제 내가 막 신경을 쓰지 않아도 뭔가 깜짝 놀래게 뭔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 이제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마다 뉴스가 나오고 왜 도로에 어디가 막힌다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어디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나의 출근길인데 거기가 근데 거기에 사고가 나서 한 30분 정도 더 정체가 될 것 같으니까 제 스마트폰에 알람이 30분 일찍 울리는 거예요. 그 뉴스를 감지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도 가능한가요? 보통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한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뭐 설명드린 사물 인터넷, 그다음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렇게 그 각각의 기술들이 사실은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사물과 사물들이 이어져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 아까 말씀드린 설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기계적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내가 언제 일어나고 언제 스위치를 켜고 언제 집에 돌아왔는지 이런 라이프 로그들이 저장이 되어서 그것들이 모이는 것들을 빅데이터라고 얘기들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반복 학습이 되는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예측 오늘은 길이 막히기 때문에 30분 일찍 출근을 해야 뭐 지각을 안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종의 예측을 해주는 거거든요. 나의 생활 패턴들이나 어떤 그 뭐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한 것까지 예상을 해서 나의 생활에 어떤 가치를 주는 그런 인공지능들이 합쳐져 가지고 어떤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그런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한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네네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간단하게 IoT에 대해서 영상도 보여주시고 그랬는데 약간 하시는 분야가 IoT이긴 한데 좀 더 응용에 가까운 분야이세요. 그 조우주 대표님께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분야인지 잠깐 보고 시작을 할게요. 잠시만 영상 좀 들어주시겠어요? 다음 타임에? 네네. 요 앞에 시간에서는 이런 IoT의 전반적인 내용들에 네네.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요런 내용이 IoT 다
이런 건 있지만 이제 거기서 정말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주제가 뭔지 잘 알고 계시죠? 그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이런 4차 산업혁명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직업으로 이런 걸 가진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것들이 주가 될 텐데 이제 지금 LG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 좀 상세하게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보통 뭐 에듀 플러스가 이동통신 회사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 각각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영역들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저희 그 LTE를 이용한 스마트폰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유선 서비스 초고속 인터넷망이 들어가고 저희가 그 AP를 통해 가지고 와이파이 가정에서의 이제 와이파이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는 이제 070 전화 서비스라든지 IPTV라든지 이러한 저희가 뭐 이런 것들을 그 저희 그 업계 용어로는 TPS 서비스라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뭐 이동통신 시장의 어떤 매출 규모라든지 성장세가 뭐 성장에 대한 어떤 신성장 동력이 없다 보니, 그럼 이제 신사업을 만들어서 이제 뭐 회사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고용 창출도 하고 저희 어떤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들을 이렇게 보던 와중에 저희 그 사물 인터넷이라는 분야를 가지고는 서비스를 해보면 좋겠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가정에는 저희가 이미 뭐 인터넷이라든지 CCTV라든지 IPTV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들을 했었고, 그 사물 인터넷 기술, 그러니까 사물과 사물이 이어주는 기술을 이용해서 뭐 원격으로 저희가 스위치를 끈다든지 플러그 같은 거를 알람을 맞춰 가지고는 가전기기를 스마트 기기로 바꾸는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 IoT 사업 부문이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저희가 2015년 7월 달에 발족을 하게 됐고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한 1년 정도 이렇게 정말 바쁜 한 해를 보냈는데, 저희가 글로벌에서도 되게 빠른 뭐 글로벌 그 뭐 미국이건 유럽이건 뭐 다양한 이동통신 회사가 있고, 국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에듀 플러스가 그렇게 잘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 3위 사업자긴 한데, 그러다 보니 저희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1등을 하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빨리 시작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러한 어떤 빨리 시작하고 어떤 식으로 하면 사업을 잘할 건지에 대한 어떤 전략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맡은 업무는 그런 이제 사물 인터넷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전개하게 되면 우리가 이 사업을 잘할 수 있고 또 고객에게 좋은 어떤 가치들을 제공할 수 있는지, 사용자 경험에 대한 것들, 내가 새로운 물건을 쓰게 되면 어떤 이 물건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사용자 시나리오가 나오거든요. 그런 사용자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그래서 뭐 그 저희 업무 포지션에서는 IoT 전략자라고 얘기들을 하고요. 그 전략자 내부적으로 보면 어떤 사업 전략을 짜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용자가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잘 쓸 수 있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사용자 시나리오도 설계하는 설계자로서의 역할들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죠. 이렇게 그 홈 IoT를 하시려면 그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패턴이라든지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늘 관심 있게 보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옆에 계시는 조우주 대표님께서는 이제 그 어떤 분야에서 주로 IoT를 활용하고 계시는지. 저희는 위치 정보를 가지고 약간 사회적인 이슈들이 많잖아요. 노약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움직이는 동체에 대해서 위치 정보들을 알아야 되는데, 알면은 사실 최적화 솔루션을 넣어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는 제대로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예를 것들을 들면요? 이제 자동차들이나 아니면 오토바이, 자전거와 같은 뭐 이런 동체에 대해서 위치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추적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히스토리로 남기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히스토리 남겨진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물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누가 가장 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솔루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어떤
그 경찰이나 이런 곳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경찰 쪽에서도 되게 많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희 솔루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나 뭐 지자체 쪽에서도 약간 노약자에 대한 안전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던 뭐 이렇게 트래킹 툴들이 사실은 되게 잘 안 됐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그 IoT 전용망을 통해 가지고 저렴하면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되게 관심이 있고 이제 지자체 쪽으로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물 인터넷을 활용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렇게 새로 생긴 분야들은 이게 뭐 내가 20년 전 뭐 30년 전인가요? 20년 전 이렇게 학생 때 중고등학교 학생 때 10년 전이겠구나. 막 그러니까요. 네. 그 학생 때 나는 IoT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없던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가 지금 우리 앞에 고등학교 친구가 앉아 있는데 정말 본인이 직업 세계를 살아가게 되면은 지금은 없는 직업을 택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택한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들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내가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었는데 어쩌다 여기까지 이런 신산업을 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컴퓨터나 뭐 이런 것들하고 사실 거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기 전까지 그러다가 이제 저는 병역특례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쪽 신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병역특례라는 게 군대 대신에 기업체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군 복무를 대신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초반에 인터넷 회사하고 뭐 게임 회사들 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상당히 새롭고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행을 좀 한 10년 정도 쭉 사업하고 전략 쪽.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사업을 기획하고 전략을 한다라는 게 되게 추상적으로 느끼실 텐데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냥 사용자들이 어떻게 이 제품을 사용할 것이니까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판매 전략을 가져갈지를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획을 짜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한 10년 정도 하고 나니까 사실 모바일 시대가 도래하더라고요. 한 몇 년 전부터 모바일 시대에 맞춰가지고 뭐 새로운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저는 이제 창업의 대열에 들어선 거고요. 지금 한 5년 차 됐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이제 모바일 시대하고 이제 IoT 요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4차 산업혁명 이런 산업 카테고리로 엮여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조우주 멘토님의 그 경력을 봤을 때는 이제 게임 회사, 네오위즈라든지 이런 큰 게임 회사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와 게임 회사에서 일을 하셨구나 재밌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하신 분야가 막 다 전략 기획, 막 이렇게 투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네 그러셨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뭐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나 일반 기업이나 그 근본적인 직업의 그 룰은 거의 비슷해요. 역할들은. 그래서 사업 기획을 하시는 분, 서비스 기획을 하시는 분, 뭐 숫자를 다루시는 분, 그리고 실제 코딩을 하시는 분 이렇게 있지만 그들이 하는 역할들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어떠한 분야로 어떻게 들어갈지를 가장 고민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실현을 하는 게 되게 재밌다라고 하면은 코딩이나 뭐 이런 것 쪽, 프로그래머 쪽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뭔가 구상을 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재밌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기획 쪽으로 오시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밸런싱을 본인이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면 가장 좋고요. 특히나 제가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또 처음에는 한 분야로 들어가야 되지만 나중에는 그 두 가지를 어느 정도까지는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신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조금 노력을 해야 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신사업이라는 것들이. 네. 그리고 신사업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도 그것도 끊임없이 변하고 그 안에서도 계속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또 뭐 아무래도 신사업이라고 하면 매력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경쟁사들도 계속 들어오게 되고 그렇죠. 그 지금 이
질문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저희가 원격 영상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제 그 보통 때와 다르게 이제 약간 특별한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 원격 영상 진로 멘토링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원격 영상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지금 온라인으로 이 친구들이 접속을 해 있어요. 오늘은 그 이제 우리 친구들 지금 잘 들리나요? 우리 친구들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아, 네. 네. 반가워요. 네. 저 공유 마켓 팀이 어디예요? 공유 마켓 팀. 네. 아, 배너도 붙여놨네요. 공유 마켓 팀. 네. 우리 공유 마켓 팀에서 질문을 해왔어요. 네. IoT와 ICT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 ICT와 IoT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좀 기술적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은 뭐 어느 용어가 먼저 나왔냐라고 얘기들을 하면 ICT 용어가 먼저 나오고 이제 IoT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ICT는 뭐 어떤 정보들과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이제 기술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들을 하면서 ICT라는 단어가 파생들이 되었고 대부분 그냥 그 우리가 그 전기전자에서 통신이 합쳐져서 그 영역들을 아우르는 어떤 그 상위의 개념으로서 ICT라는 용어들을 많이 썼다라고 하면 이제 IoT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 IoT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M2M이라는 용어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M2M은 머신 투 머신 기계와 기계를 연결하는 이런 용어들로 쓰였고 그 용어들이 다시 이제 재정의가 되어서 IoT라고 인터넷 오브 싱즈들이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는 용어들이 쓰는데 ICT와 그 IoT에 대한 어떤 단어적인 개의들로 따지면 ICT라는 용어가 더 상위의 개념이라고 얘기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하위에 이제 IoT라는 개념이 이제 영역으로 자리매김을 한다라고 이렇게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래도 이런 질문을 할 정도면 들을 준비가 돼 있네. 그 정도 네. 이렇게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고 그리고 오늘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 지금 실제로 창업 동아리에서 자기 사업을 만들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 저희가 멘토님들이 이제 실무진도 계시고 이제 회사 대표님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회사에서 전략을 담당하시는 분이 두 분이 다 나오신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오늘 뭔가 기획과 이제 전략에 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직업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예술이나 이런 것들도 다 크리에이티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신사업에서 전략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략이나 사업 기획을 한다라는 거는 그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판에다가 하나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그리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 거라는 거를 예측을 해가지고 하나의 비즈니스 그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예술의 영역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간 창의력이나 아니면 그림을 실제로 그려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팅을 하거나 뭐 회의를 할 때 언제나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면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림을 하나를 제대로 그려놓으면 그 프로젝트는 무조건 성공을 합니다. 근데 그림이 완성이 안 되면 그 프로젝트는 개념이 계속 흔들려요. 그래서 똑같이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예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예술과 전략의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예술은 그렸다가 누군가 좋아하지 않아도 자기가 만족하면 이제 그걸로도 충분히 되지만 전략은 이게 신사업이면 이걸 소비자들이 좋아해 줄지 안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미지의 영역인데 그런 거에 대한 사실 뭐 두려움 같은 거는 없으신가요? 언제나 두렵죠. 그리고 언제나
맞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맞지 않아요. 실제로 사용 그 시장에 내 보면 제가 예측했던 거와 달리 움직이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어려우신 건가요? 아니죠. 사실 사업의 핵심은 내가 완벽한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보다는 그것도 예술의 영역하고 좀 다른데 그림을 일단 그려놓고 그걸 끊임없이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현황이나 경쟁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지 내 로직은 워낙 완벽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이 못 받아들이는 거야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야 라고 고집을 부리는 순간 기업은 망합니다. 네. 네. 우리나라 뭐 예전에 많았던 대기업들도 사실 그런 고집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고집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기업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유연성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IoT 분야가 이제 많이 커가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러 분야에서 계속 응용이 되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정말 인간의 삶에는, 저희 삶에는 그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 어떤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그 어떤 그 활용하는 사람의 어떤 그 사람에 따라서 가치들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저희 그 호모 사피엔스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 인류가 이제 그 일단 그 뭐 동물들이나 틀린 점을 구분들을 한다라고, 인간은 도구를 사용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도구들에 대한 것들이 아까 1차, 2차, 3차, 4차 다 어떤 기술이라든지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가치들을 부과를 하느냐에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그 적용 분야가 무궁무진할 정도로 적용 분야가 많습니다. 사물이라는 거, 영어로는 things라는 거 자체가 어떤 대상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대상이 다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었을 때에 대한 어떤 불예측성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예측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기존의 산업들에 대한 것들이 어떤 사물 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붕괴되기도 하고 새로운 것들이 생기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예를 들어 지금 의자들이, 다양한 의자들이 이렇게 앞에 놓여져 있는데요. 과연 저 의자의 어떤 그 목적성들은, 우리가 처음에는 의자라는 게 기능성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앉아 있는 어떤 도구로서 활용들이 되고, 조금 더 의자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 뭐 핸드크래프트 시대 지나서 저희가 디자인이라는 요소들이 부각이 되면서 집의 인테리어에 맞는 어떤 의자 디자인이 나온다라든지, 저 의자가 꼭 앉는 용도가 아니고 바라만 보아도 이쁘고는 내가 가지고 싶고 소유의 어떤 목적을 가진다라는 그런 가치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지금 시대는 저 의자가 인터넷에 연결되었을 때 어떤 가치를 줄지에 대한 것들, 실제 저희가 곧 이제 그 CDG라는 의자 회사랑 해서는 저희가 실제 그 사물 인터넷 의자가 출시를 할 예정인데요. 네. 그때도 이제 그런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기존의 의자 산업에서 저희가 인터넷을 연결을 시켜서 어떤 가치들로 우리 고객들의 어떤 삶에 도움을 줄까? 의자들이 이제 뭐 지금 성장하는 그 뭐 청소년기의 의자들에 대한 것들은 앉는 자세라든지 내가 몇 시간 앉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뭐 라이프 로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교정도 가능한 거고, 그 뭐 한 번씩 계속 너무 장기간 오래 앉아 있다 보면 또 혈액 순환에도 안 좋고, 그럼 어느 시점에 내가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뭔가 이런 알려주는 것들도 거죠. 알려주는 것들도 다 그런 거 저도 정말 가능하고요. 필요한데요. 네. 학생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직장인들이 필요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제적인, 이제 기존에는 되지 않았던, 사람이 입으로 뭐 엄마가 이제 뭐 과일을 가져다 준다든지 그런 시간이 이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는데, 지금은 정말 이제 나에 맞는 어떤 상황들을 따져가지고는 의자가 이렇게 알려주는. 이렇게 말씀을 들을수록 이제 점점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마다 다 언젠가 누군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있잖아요. 뭐 고혈압이 있다 그러면은 어느 시간 이제 나이가 건강을 생각해야 되는 나이들에서는 이제 어르신들이 언제 식사를 하셔야 되고 언제 뭐 약을 드셔야 되고, 또 여자분들은
제일 많이 관심 있는 게 사실 다이어트거든요. 그러면 다이어트를 할 때 이제 언제 이렇게 움직여서 뭘 해야 되는, 내가 하루에 뭘 했는지 그게 늘 신경을 쓰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정말 편리하게 내 손 안에, 또는 누가 알려주고 알람을 해주고. 네. 그런 것들이 개인화되는 게 사실은 가장 핵심이겠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우리 그 찬누리 팀에서 근데 또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은 개인정보를 담고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IoT 시스템이 해킹된다면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인가요? 항상 그 뭐 완벽한 보안은 없다라고도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저 뭐 실무자인 저 입장에서도 해커들이 정말 그 의도를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해킹을 한다라고 하면 그 뭐 보통 그렇죠. 보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돌아가는 이치들을 보면 항상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뭐 백신들을 만든다라든지 보안 준수 사항들이라든지 어떻게든 이중